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9분 8분여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양대지수,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가 0.83% 오름세 출발 예상되면서 2397.58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이 0.88%가 오른 789선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 시도,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 시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 오늘 동시호가에서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DKT입니다. 네. 예, DKT는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손절가를 너무 짧게 잡는 바람에 손절이 좀 돼버렸어요. 근데 아마 손절 안 하고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오늘 다시 재추천 들어갑니다. 이 종목은 이제 표면 실장 기술, FPCA라는 이제 그런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BH에서 FPCB를 DKT에다가 주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명하는 여러 부품 업체들이 또 부품들을 DKT에다 주면은 DKT는 그것을 FPCB에다가 그것을 장착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제 알짜배기 회사고요. 베트남 공장 가동이 됐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6.83% 증가를 했고, 또 이 회사가 점점 지금 폴더블폰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50%를 49.8% 작년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아마 폴더블폰량 매출이 50% 이상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퀄컴 모뎀을 쓸 때, 퀄컴 모뎀하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그 중심 그 CPU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케이블을 독점적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5G 폰 만들 때 퀄컴 모뎀을 쓰는 업체들은 이 회사의 케이블을 쓰기 때문에 퀄컴이 만약에 모뎀이 많이 확산이 되게 된다면은 이 회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도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일단 매수는 시가 2% 이내에서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요번에 나왔던 고점 부근입니다.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DKT 한 차례 목표가에 도달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공략을 해주셨는데 짧은 손절가를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오늘 다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실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FPCA 기업입니다. DKT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설정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선, 손절가는 8,500원 선 제시하는데요. 또 폴더블폰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DKT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1.8%가 상승하면서 9,65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목표 주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요. 2월 24일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40% 달성하면서 도달했습니다. 어제장에 반도체 소보장 강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강했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제 22%가 급등을 했어요. 최현재 전문가님, 40%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요.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강세가 나타날 수가 없죠. 어제 이제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같이 엮여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2차 목표가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2차 목표가 10,000원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최원재 전문가님이 동시호가 구간 지금 보시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실까요? 칩셋 미디어인데요.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제 반도체 분쟁이 계속되면서 양국 대상으로 라이센스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양호한 로열티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율주행 확대로 자율주행 관련 기업으로도 이제 엮이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주행 확대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 어제 이제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또 같이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하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서도 이 양국에 갖고 있는 라이선스 매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칩셋 미디어, 오늘 동시호가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초가 이하 매수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칩셋 미디어 동시호가에서 1.17%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SK하이닉스의 반등 눈에 띄고 있습니다. 3.4%가 상승을 하면서 81,7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일단 적자에 대한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C, LG화학, 포스코홀딩스, 네이버까지 2% 내외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오늘 배터리와 또 네이버 같은 플랫폼주의 상승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중소형주 가운데서 중형주 중에서 농심의 주가 상승도 눈에 띄고 있죠. 4.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가에서 머지 않은 주가 움직임,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지력을 보여준 가운데 다시 한번 5%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상승 가운데서 대형주까지 두산도 오늘 4% 넘게 오름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봇주의 상승 오늘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52건으로 가보시면 SFA 반도체 7%까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랠리 오늘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IPS, HP, SP 3%에서 4%, 쿠콘이 4%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이 쿠콘이라는 종목의 탄력도 오늘장 주목을 해보시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위직 스튜디오가 3% 넘게 하락세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위직 스튜디오는 좀 하락하지만 그래도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권 기록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쇼박스가 3%의 강세, 미스터블루가 2% 넘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오름세에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어제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온칩스도 5% 넘는 상승이고요.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어보브 반도체 1%에서 3% 탄력 뛸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주 가운데서는 오늘 전고체에서 CIS 4% 강세고요. 이수화학도 2% 넘는 상승 탄력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바이브 컴퍼니가 6% 넘는 상승으로 가장 돋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셀바스 AI, 솔트룩스, 마인즈랩 2%에서 4% 상승 탄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주죠. 로봇주가 어제 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 유로메카가 23%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 삼성, LG,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장 3월 17일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제2의 SVB 사태를 미국 대형 은행들이 합심해서 방어를 하게 되면서 안도감이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1에서 2%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중소은행, 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의 유동성 위기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11개 은행이죠. 3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겠다면서 방어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형 은행들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간밤 청문회에서 우리 은행의 시스템은 건전하다라면서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간밤 20위에서는 CS 사태에도 불구하고 50bp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2 총재가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금융 안정에도 최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준이 3월 FOMC에서 얼마만큼 금리를 올릴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22의 결정을 놓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오고 있죠. 22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의 상승폭이 또 간밤에 컸습니다. 자, 이러한 혼재된 의견들 속에서 과연 연준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방침이 나올지 이것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가 오늘 장에 1% 내외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1%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탄력이 약간 둔화되긴 하는데요. 0.97% 다시 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2401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2400선에 대해서 진입 시도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 상승 1.17% 오른 791.1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현선물을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 폭은 크진 않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억 원 가까운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4거래일 연속의 외국인 매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하루 만에 177억 원 어치의 매수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의 순매수 115억 원어치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 개인 이틀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381억 원어치 어제 장에 정말 폭풍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고 또 상승까지 이끌어줬는데 오늘 개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수 281억 원어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의 매도로 392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 전환 시도하는데요. 9억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장 끝까지 지켜보시죠. 프로그램 매수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330억 원어치의 유가증권 시장 매도, 코스닥에서는 480억 원어치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가리키고 있고요. 환율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입니다.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만 1,300원 선을 지지합니다. 오늘장 12원이 급락하면서 1,301원 선에서 환율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하락하는 쪽은 제한적이고요. 상승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이 상승의 선두에 서면서 전기전자업종 1.4%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강세 눈에 띕니다. 철강금속, 그리고 의료정밀, 들여서 증권과 서비스, 운수장비 1% 넘는 상승입니다. 섬유의복업종과 금융업종까지 상승에 동참해주고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비금속광물, 통신업종 이 두 가지 섹터가 하락합니다. 포스코케미칼이 0.9%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서면서 일단 탄력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82,400원 선이고요. 하나금융지주,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까지 2%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은행, 그리고 플랫폼주, 네이버와 카카오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1%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오늘 코스닥은 원익 IPS 6%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상승 돋보이고 있고요. 리노공업, 솔브레인, 알테오젠 2%에서 3%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97%,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2% 넘게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다들 오르고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안도성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다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오늘 장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쪽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2%나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3%가 넘고 4%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뭐 장비주들 대장주인 원익 IPS는 7%까지 올라가고 있고 테스도 지금 6.9% 올라가고 있고 대장주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뭐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장비주들 다들 뭐 좋겠죠.
뭐 ENF 테크놀로지, 뭐 이오테크닉스 할 것 없이 다 좋고, 유진테크도 오늘 4% 정도 오르고 있고, 소재 쪽에도 뭐 다들 뭐 좋습니다. 뭐 솔브레인 4% 오르고 있고, PI 첨단 소재가 요즘에 좀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 또 이제 4%까지 올라가고 있고, 저기 PCB 쪽에도 심텍도 오늘은 이제 4%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덕전자도 4, 5%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쪽이 조금 더 탄력은 강한 것 같아요. 패키징 쪽에 SLPA 반도체가 오늘도 12%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5% 상승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시세가 좋았던 FST라든가 SNS텍도 오늘 시세가 죽지 않고 그대로 시세를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탄탄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뭐 로봇주들 뭐 어제도 좋았지만은 오늘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1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보스타가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급등을 하고 있고 10% 정도. 로보티즈가 아침에 동시효과 때는 상한가였는데 지금 이제 한 7, 8% 정도 올라가고 있고, 뭐 RS 오토메이션도 요즘에 이제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이제 기분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I 쪽에는 오늘 뭐 로봇보다는 좀 소강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승권은 좀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다 음봉이네요. 그렇죠. 이쪽은 좀 약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테마 섹터에서는 로봇, 이 두 개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쪽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소형주인데요. 크로바이텍 이 종목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엄청 오래된 기업입니다. 2001년에 상장이 됐고 뭐 업력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죠. 70년대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뭐 근데 매출이 규모가 작거든요. 근데 이 IT 쪽의 부품 제조업체인데 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소형주 쪽의 반응도 좋습니다. 크로바이텍이 이 현상 기록할까요? 28%까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오늘 장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이랑 거의 비슷해요. 뭐 일단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하이닉스 뭐 4% 넘게 오르고 삼성전자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도체 우리가 소부장 특히 장비주들 주목해보자고 했는데 오늘 전부 다 상승세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늘 2차 전지 쪽은 조금 이제 쉬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고, 로봇 관련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로보 같은 경우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 수익률, 그 지수 상승폭만큼 그냥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 반도체 주식이 뭐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 구간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좀 며칠 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배터리, AI, 로봇, 이들 기업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상승할 때도 주도했었고 하락했을 때도 뭐 잘 방어를 해줬고요. 그 바통이 이제 지금 IT로 넘어갑니다.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셨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IT로 어제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오늘은 특히 또 IT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로봇의 시세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워낙 급등했으니까 사실 신규 진입이 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동반한 급등 로봇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SBB테크, 뉴로메카 나란히 일제히 이 종목들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10에서 20%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 잠깐 드리다가 이제 끊어졌지만 삼성, LG,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나와 포스코, ICT까지도 이 로봇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 로봇 기업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함께 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장에 포스코, ICT의 상승 탄력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제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오늘 장 추가적으로 3% 중후반까지 상승합니다. 로봇주의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로봇주는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제가 매일매일 로봇주에 대해 가지고 단기 투자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시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전망이라든가 전략 같은 게 좀 무색할 정도죠. 하지만 제 전략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고 예상이 안 되는데 바이앤홀딩 하겠다, 또 지금 따라잡기 하겠다, 이런 거는 주식 투자에서 그런 건 너무 무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인수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다들 올라가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지를 미리 예상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쳐주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로봇주들은 또 테마주의 운명은 결국에는 고점 찍고 다들 이제 가격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로봇주라든가 이런 이제 급등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정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유로메카 시세, 지금 조금 전에 상한가를 찍었다가 다시 풀렸는데요. 28%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기업이고요. 오늘장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 신고가 종목들은 일제히 대기업들이 찜한 회사들입니다. SBB테크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뉴스 후속 기사들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은 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찜하고 지분 더 늘리고 있죠. 유로메카는 협동 로봇 기업인데요. 하나와 포스코 ICT에서 인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시장에서는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상승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주 강세가 좀 눈에 띄었었는데 제가 지금 관련주를 찾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여기 있군요. 예,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티라유텍, 이삭 엔지니어링, 또 SP 시스템스,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혹시 또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세요? 스마트 팩토리요? 네.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 ICT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예요. 예. 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포스코 ICT 어떻게 보십니까? 포스코 ICT 가지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적인 질문을 좀. 아니, 안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네. 정보통신 ICT 기업인데, 저는. 포스코가 로봇에 이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해 볼 만한 시점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답을 해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IT주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IT주 짚어주세요. 오늘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바닥 확인이 좀 됐다. 대신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바이앤홀딩 하는 것도 괜찮다. K칩스법 통과가 30일에 예정돼 있으니까 곧 전까지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우스도 오늘장에 9%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LCD 인라인 트랜스퍼 그리고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IT 장비주로 많이들 잘 기억하실 종목일 것 같아요. 오늘장에 10%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테스 7%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테마 형성되고 있는데요. RS 오토메이션, 유일 로보틱스, MDS테크, 티라유텍 같은 종목들 6%에서 11%까지 강세를 띠면서 포스코 ICT 5%까지 탄력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또 스마트 팩토리도 로봇으로 대변하기보다는 좀 스마트 팩토리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5G 관련주로도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장에 에이스테크 또 HFR 이런 종목들 서진 시스템 3%에서 5%까지 오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위성주로 생각하는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이런 종목들도 또 통신 장비 쪽에도 엮이네요. 예. 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5G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5G 관련주들은 오늘 대부분 3, 4% 정도씩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HFR도 4% 정도, 서진 시스템도 3%대, KMW 3.7%, RFH IC 지금 3.4%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간에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5G 쪽에는 많이 빠져서 오늘 사실 이제 이런 5G 장비주들 같은 종목들이 3, 4%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시장 반등하는 정도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오늘 이제 그 0. 몇 프로, 5% 이상 지금 오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반발 매수성을 좀 봐야 되겠고
이쪽에 5G 쪽에는 조금 더 이번 1분기 실적까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해 가지고 실망을 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5G 쪽에 이쪽에 심리가 좀 살아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부분이 뭐 V자 반등은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 바닥과 함께 이쪽도 바닥을 좀 잡는 분위기다, 이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음식료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동시호가에서도 농심 눈에 띄었었고요. 올해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대한 전망 증권사에서 나오면서 3% 넘게 현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고점 경신을 시도하면서 최근에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더불어서 CJ까지 오늘 고점 경신 나오면서 소폭입니다만 꾸준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음식료주는 종목마다 조금 등단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보시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지금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주가는 안 좋습니다. 근데 농심은 뭐 증권사 리포트 괜찮게 나오고 있고, 뭐 최근에 시세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정고점 부근에 바짝 다가섰고요. 오리온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이면서 그 나름대로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각각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CJ제일제당은 조금 더 빠지면 20만 원대로 한번 어제 들어왔네요. 그저께 며칠 전에. 그러면 한번 가격 메리트는 좀 있는데, 일단 추세 전환은 좀 보고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가에서 해놓으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뭐 한번 안 오르겠습니까? 뭐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말고도 베트남 쪽에서 매출도 요즘에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리온은 구조적인 성장 진입 구간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워낙 재무구조 탄탄하고 영업이익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농심은 하지만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괜찮다고, 저는 농심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지금 121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음식료주의 실적 모멘텀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음식료주들은 가령 이제 농심 같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라면 잘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미리 좀 선반영한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한참 동안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은 37만 원 넘어가려면 38만 원 위쪽으로 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심은 박스권 매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양 홀딩스라든가 삼양사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좀 빠져 있는데, 이런 쪽들도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잡아준다면은 삼양 홀딩스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원까지의 또 반등 구간은 또 누릴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기에는 이미 주가의 많은 부분들이 좀 유력한 음식료 업체 쪽에는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 가운데서 에코프로 2월부터 기관의 매도는 정말 꾸준했습니다. 계속 기관 쪽에서는 2월 초부터 팔아왔고요.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었죠.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 에코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봉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음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6% 중후반까지 에코프로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오늘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 이렇게 커지고 있는 낙폭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의 또 전략과 의견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예, 인상적인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어요.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제는 또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줘야 된다. 사실 수익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꾸준하게 해주셨는데, 이틀 연속 음봉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에코프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 폐배터리 업체 유럽판 IRA 기대감 때문에 제가 그렇죠. 물어보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벤트 구간 끝났다.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일하이텍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는 어떤 이벤트 구간 소멸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 BM 많이 올랐는데 상승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빠지면은 다시 패시브 펀드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서서히는 빠질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뭐 급격하게 빠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빠지면은 또 다시 패시브 자금들 또 들어가면서 좀 받쳐주고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되풀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은 뭐 급격하게 좀 팔자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계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배터리 쪽이 이제 이후에 핵심 원자재법 발표 이후에 이렇게 오늘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 LFP 배터리 관련주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다른 배터리보다는 오름폭이 좀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이제 보기 시작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뭐 에코프로는 사실 이번에 그 유럽 그 CRMA인가요? 그거 이제 관련법에 분명히 이제 기대는 부분이 있었죠. 주가 상승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도 한 3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오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제일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그 1, 2위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과연 다른 쪽에서 받쳐줄 수 있을까 지수를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은 반도체가 지켜주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안 빠지면서도 지금 전기차 쪽을 던지기에 딱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빠지고 있고 단지 이제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한 번에 또 막 그 꼭지 찍고 쭉 빠지는 형태로 테마주들처럼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빠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형태를 거치고 시장 안 좋아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가지신 분들이 일단 그 근간에 계속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하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는 에코프로 BM 네. 요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박스권 하단이 잡힐 때까지는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단지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지지만 이제 양극재에서 다른 쪽으로 모멘텀들이 좀 이전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첨가제라든가 뭐 전해질 전해액 이런 쪽들 그리고 전고체라든가 LFP 쪽도 아직까지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을 제외한 다른 쪽들 셀업체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이런 쪽들을 주목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는 오늘 첨보와 탑머트리얼 2%에서 5% 가까이 코인테크도 3%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채팅창에 질문 올라왔는데요. 나비아님께서 CS윈드는 왜 저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낙폭이 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이후 발표 이제 나와서 이런 쪽. 근데 얘는 올라가는 게 그렇게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번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발표됐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2월 14일이에요. 제가 그걸 실적 발표를 보고 기억을 하는데, 뭐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하락은 지금 뭐 특별히 뭐 이유 그쪽에 뭐 이벤트 소멸 뭐 그런 거 이외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뭐 수급의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저는 CS윈드 실적이 뭐 어떻게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됐는데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좀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실적 확인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해 주셨네요. 오늘 환율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300원 선 가까이까지 바짝 나갔었다가 다시 1,304원 선입니다. 시장 판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일 대비 12원 내린 1,301원 오늘 환율 출발했고요. NDF 기준으로는 11.1원 하락한 1,299.1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NDF 1개월물 기준으로 1,290원대에서 마무리가 된 사태인데요. 아무래도 달러화가 좀 하락했다라는 게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달러화는
크레딧 스위스에 따른 불안이 좀 진정되었고 ECB의 빅스텝 속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좀 하락했습니다. 유로화는 ECB의 50bp 인상과 경기에 대한 라가르드 총재의 자신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진정 등을 반영해 좀 상승했고요. 엔화 가치는 위험 회피 심리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미일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 좀 예상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화는 근래 강달러 근간이 되었던 은행 시스템 리스크 관련 우려가 축소되고 위험 선호 심리가 유입됨에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형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통해 크레딧 스위스와 퍼스트 리퍼블릭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은행의 자산 건전성은 개선될 거다라고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장은 밤사이 NDF에서 그간의 상승 흐름을 되돌렸고 해당 분위기가 금일 환율로 연장될 경우 롱스탑이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낙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CS 사태에도 ECB가 50bp를 인상하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으며 달러 상승 압력을 제한했고 금일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ECB의 행보는 미국의 3월 25bp 인상이라는 중론을 형성했지만 은행 사태를 통해 긴축 정책의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시장 입장에서는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 사이클일 수도 있겠다라는 여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분위기를 달러로 연장해 보면 추가적인 롱플레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도 금일 환율 하락을 점치는 요인입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는 하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1,300원 초반 구간에서 주도권은 내고 물량에 비해서 결제 수요에 있습니다. 이에 수급상 실수요 매수가 1,300원 레벨에서 환율 하락을 1차 저지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금일 환율은 1,300원 하향 이탈 시도를 가능하겠으나 결제 수요와의 공방 그리고 결제 수요가 1,300원 초반 구간을 1차 지지하면서 이러한 공방 속에서 1,290원 후반에서 1,300원 초반을 등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금일 레인지는 1,293원에서 1,305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는 ECB의 50bp 금리 인상이라는 긴축,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 보였다는 분석인데요. 달러화는 일단 이달 25bp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 이후에 SVB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저항을 느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오늘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띄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예상 밴드는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좀 더 많이 열어두셨네요. 1293원에서 1305원 선 설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306원 9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SVB 지나갔고, CS 지나갔고, 퍼스트 리퍼블릭 지나갔고, CPI 지나갔고, PPI 지나갔고, FMC 0.5%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신호 나왔고, 주저할 게 없죠. 저는 지금 매수고요. 다시 또 전고점 부분까지는 또 시장이 또 올라가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유력한 종목들 매수를 하시되 단지 따라잡기만 하지 말자. 오늘 올라가면 내일 또 조정받고 이러니까요. 조정 구간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 계속 유효하다. 지금부터 한동안 저는 또 4월 달 고용 보고서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또 움직일 걸로 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 2주간, 4월 첫 주까지는 예. 지수가 상승할 수 있겠다 보셨고, 전고점이라면은 2,400선 중후반일까요? S&P 500 기준으로 4,15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수도 또 삼성전자도 전고점 부근까지 시도를 할 것으로 신기수 전문가 오늘 전망해 주셨는데요. 최원재 전문가님 전략 포인트 주시죠. 저는
단기 랠리 구간에 들어간 거는 어제 이제 장중에 저점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대신 저는 FOMC 전후, 22일 전후까지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든 25bp를 하든 이벤트 또 소멸로 그 이후에는 또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잠복되어 있는 위기는 아직까지는 1차적으로는 잘 막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위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재생산, 재포장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전망 때문에 또 내려가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 5일, 3, 4일 정도 랠리 나온다.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중심으로 2차 전지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모멘텀 공간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상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3월 FOMC 이전까지의 반등 가능성 최원주 전문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한 개장이었습니다.